2023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데드라인입니다. 역시나 예상치 못한 링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 허스퍼, 우선 많은 그 진통 끝에 이 포르투갈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으로부터 페드로 포로 선수를 데려왔다.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토트넘 호스퍼 훈련장에 와서 메디컬 테스트도 이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겠죠?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코르드지를 통해서 조건 얘기 드렸었는데, 오피셜이 나오면 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선임대 후 이적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금액 부담을 서로 낮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시티 쪽에다가 이제 세론 조항이 있다 보니까 스포팅 쪽에서도 임대비를 500만 유로를 만약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200만 유로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맨시티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의 이제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가려고 하는 거고, 토트넘도 당장에 써야 되는 이적료를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오피셜 뜨면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을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확실한 건 토트넘이 새로운 주전 오른쪽 윙백으로 포로를 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트넘의 경기를 다 지켜보고 있고 상황을 확실히 다 보고 있고 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토트넘이 적임자는 없는데 오른쪽 윙백만 많았어요. 숫자만. 그런 가운데 그렇죠. 이제 포로가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드 스펜스 선수는 렌으로의 임대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사인까지 이제 했대요. 메디컬 테스트 통과했고, 그러면 이제 남는 윙백이 포로 플러스 로얄하고 도어티인데 사실은 이제 로얄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많은 팬들에게는 원성을 샀던 선수예요.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도어티가 조금 더 중용되는 모습이긴 했었죠. 그렇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물론 그가 이번 시즌 초반에 도어티가 몸이 안 좋으면서 그래서 이제 로얄이 초반에는 많이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도어티가 더 중용되는 모습이기도 했었죠. 물론 또 다시 최근에는 로얄이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올 시즌이나 콘테 감독 부임 후의 전체적인 입지를 보자면 도어티가 포텐을 터뜨리고, 오히려 도어티가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가서도 잘했기 때문에 도어티가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예상치 못한 뉴스가 땅 떴습니다. 바로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 중에서도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마르카에서 엑스클루시바 독점이라고 딱 달고, 맷 도어티, 토트넘의 맷 도어티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번 선수, 즉 오른쪽 풀백으로 낙점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이 보도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펠리페와 작별을 고하면서 아일랜드 대표 선수인 도어티를 임대로 데려왔다. 물론 이 선수가 혹시나 빠그라질 경우에 대비해서 로마의 리카스토르프도 지켜보곤 있지만 거의 유력한 상태다. 카스토르프 같은 경우는 무리뉴 감독하고 크게 한바탕 했죠. 그래서 아예 최근에 제외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더 쉬운 영입이라면 카르스토르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현재 유력한 선수는 도어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전이 또 됐어요. 도어티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 펠리페 얘기가 왜 나왔냐? 사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이제 펠리페가 노팅엄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알리고 있었고, 메디컬도 예약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는 센터백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라리가는 특성상, 규정상 자체 셀러리 캡 규정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야 다른 선수를 데려서 인건비를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펠리페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빈 공백에 이제 선수를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셀러리 캡 때문에 조금 지금 바르셀로나하고 그 테바스 회장하고 좀 마찰이 있는 상태죠. 왜냐면은 가비하고 마르쿠스 알론소하고 또 한 명의 선수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추가적으로 한 명 있는데요. 그 세 명을 1군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테바스 회장이 너네 이번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광탈했으니까 셀러리 캡 못 맞출 거다, 적자가 많을 거다 이러면서 그거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는 얘기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라리가가 좀 이적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거나 이제 펠리페가 나갔기 때문에 원래 필요로 했던 오른쪽 풀백의 백업 자원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도어티가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반 남은 가운데 임대로 데려오게 됐는데, 이 임대 과정의 합의에는 양 구단, 토트넘과 아틀레티코 구단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다. 이전에 협상이 쿨거래를 했었나 봐요. 사실은 토트넘이 거래할 때 그렇게 좋은 기억을 많이 안 남기는데, 레길론을 임대로 데려오는 과정 속에 협상이 잘 됐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도 트리피어 선수를 또 잘 거래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전으로 쓸 건 아니니까 또 토트넘에서 안 쓰고 있는 도어티를 데려왔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협상이 원만했던 이유는
이제 트리피어의 사례 그리고 현재 임대되어 있는 레길론의 사례에서 쿨거래가 됐다. 네, 그 뭐 트리피어 같은 경우는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리에를 새로 데려오긴 했었죠. 근데 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냐가 나중엔 네. 얘기가 나왔었지만 네. 그 시기 때는 또 트리피어가 선임자였던 워커하고 비교가 많이 되면서 비판을 많이 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이루어졌었고 또 이제 레길론 임대 영입도 했죠. 물론 레길론이 지금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틀레티코에서는 예. 어찌됐거나 이제 트리피어는 뭐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뭐 라리가 우승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성공 사례고 예. 레길론은 임대인데다가 사실은 뭐 이 선수가 부상과 컨디션 문제로 난주였던 것이지 뭐 토트넘이 뭐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 임대니까요. 예, 그리고 트리피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가운데 도어티까지 갔기 때문에 양구단 사이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은 도어티 선수에 대해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선수가 그 막 울버햄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뭐 장난도 많이 치면서 또 많이 좀 잘 대해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한국에도 많은 팬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이 선수가 결국에 이제 주전 경쟁 속에서 떠나게 되는 좀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펠리페가 나간 것과 관계없이 아틀레티코는 나우엘 몰리나 선수를 올 시즌에 데려와서 오른쪽 풀백의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 외에는 라이트백 자원이 아예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입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 보도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히얼 위고를 때렸어요. 그러면 네. 이제 협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다가 빠그라진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로마노의 히어리고 이제는 뭐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접했다까지는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마르카 보도를 이제 맞다라고 이제 인정해줬고 또 아틀레티코 소식의 정토가 마테오 모레토도 마르카에서 얘기 나온 대로 아틀레티코가 맷도어티 임대로 데려올 거다. 사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마테오 모레토를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예. 이 사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담당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이 얘기를 추가했어요. 페드로 포로의 오늘 메디컬 테스트가 확실하게 예약이 되자마자 도어티는 떠나게 됐다. 포로 영입이 완료되니까 모든 것들을 원래 얘기하고 있던 것들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사실 애초에 도어티의 거취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굳이 왜 도어티를 영입했느냐?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마르코스 요렌테도 이제 오른쪽 윙백 자원, 뭐 풀백 자원으로까지도 볼 수 있다. 뭐 스페인 대표팀에서 포백의 풀백도 보긴 했는데 네.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요렌테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 설 때는 3백일 때만 윙백으로 썼지. 그리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포백에서 풀백을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니 뭐 저는 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중원 뎁스가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원에 충분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렌테가 도리어 중앙에서 자리 못 잡다가 윙으로 써가지고 재미를 보고 그 다음에 가짜 9번으로도 써가지고 재미를 보고 그러면서 풀백까지도 활용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요렌테를 다른 자리에다가 쓸 여유가 없어요. 네. 중원 자체가 너무나도 뎁스가 얇기 때문에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3백보다는 이제 4백을 더 많이 쓰면서 미드필드 라인에 4명의 선수를 넣고 또 4명 중에 또 공격수 1명이 미드필드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 4-1-4-1도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드필드 보강이 필요했던 아틀레티코인데 그런 상황에서 요렌테를 또 풀백 백업으로 쓴다? 이거는 이제 스쿼드의 그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다. 결국에는 네. 차라리 요렌테를 아예 미드필더로만 쓰면서 몰리나의 백업을 영입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 결국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오퍼를 했어요. 근데 이 오퍼가 마요르카에 의해서 거절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나온 게 사실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는 과정 속에 사울 리게스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울 리게스를 포기한 거고 이강인 선수에게 미래를 걸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사울 리게스를 뭐 이강인 선수 영입되는 것과 관계없이 일단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발렌시아와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온 건데 하필이면 사울 영입을 요청했던 가투소 감독이 경질이 됐고 예. 또 그러면서 양 구단이 연봉 부담을 좀 나누자 반반씩 하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남게 됐는데 어찌됐건 사울은 남게 됐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계획은 뭐냐? 원래는 중원을 이강인 영입으로 채우려고 했다. 근데 이강인 영입이 안 되면서 생긴 그 셀러리 캡의 여유 자금을 그냥 도어티 임대로 반년간은 채운다. 이강인 영입이 안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도어티가 아틀레티코에 오게 된 하나의 나비 효과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뭐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차피 펠리페 나간 자리를 이제 예. 도어티로 메운 거라고 셀러리 캡의 여부는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사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연봉을 받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과거에 해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발렌시아로 보내면서 이제
셀러리캡 여분도 남기고 또 이제 이적료를 조금 더 책정을 해가지고 이강인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겠지만은 예. 판매가 안 되면은 결국은 뭐 이적 자금도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 셀러리캡 채우기도 힘든 거거든요. 예, 뭐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제 사울을 못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요렌테를 오른쪽 측면에 백업으로 두고 도어티보다는 이강인을 먼저 데려오고 싶어 했었던 것 같다. 왜냐면 오퍼 자체가 이강인 선수에게 먼저 가기도 했고 또 도어티는 사실 막판에 지금 움직였으니까 저는 근데 요렌테는 더 이상 오른쪽 풀백에 세우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쓸 수 없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몰리나가 정 뛸 수 없을 때 정도만 썼던 네.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시즌 후반기 성적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에 굉장히 좀 부진한 가운데 챔피언스리그도 강타를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4위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비아레알하고 레알 베티스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점은 비아레알이 어쨌건 감독이 떠나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됐던 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4위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차이가 떨어져 있어도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베티스가 못 치른 경기를 이긴다고 봤을 때 또 4위 자리가 바뀔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현재 아틀레티코는 후반기에 어떻게 해서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야 됩니다. 라리가 팀들이 재정적으로 더 힘들고 자체 셀러리 캡도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4위를 차지해야 되니까 1월 이적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만약에 4위 차지하게 되면요. 빌라한테 감사해야죠. 예, 잘 데려가줬다. 예, 왜냐면 그때 진짜 계속 패배 당했었거든요. 마요르카한테도 졌잖아요. 비아레알이 그때. 그렇죠. 뭐 어찌됐거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후에 이어질 일정들은 뭐 오사순나를 이겼고 헤타페전, 뭐 셀타비고전 뭐 이길 수 있는 일정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월말에 마드리드 더비가 있는데 뭐 사실 뭐 요 경기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팀들을 안정적으로 이기고 4위를 사수한다면 우리 팬들이 또 기대하는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여름에라도 살아날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아틀레티코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가져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긴 한데 아직은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죠. 예, 거기다가 여름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관심,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번 1월 이적 시장의 오퍼 문제와 관심 문제로 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로운 게 역시 아틀레티코가 얼마나 부진한지를 알 수 있는 거는 10위 마요르카가 승점 25점인데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34점, 9점 차이밖에 안 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틀레티코가 조금 잘못하면 뭐 중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 한 번 토트넘 선수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도어티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리가에 가서 어떤 모습을 펼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근데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도어티가 포백에서는 안 된다는 거를 예전부터 그렇죠.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 유형의 풀백일까? 실제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래 처음 오퍼한 거는 도어티가 아니고 스펜스였습니다. 예, 그쵸, 스펜스였죠. 근데 스펜스가 나는 뛸수 그리고 있는 더 많이 뛸 수 백업으로 있는- 가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렌으로 간 거거든요. 사실 네. 팀으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랑 렌이랑 뭐 사솔로까지 있었는데 세 팀 중에 누구 어디 팀이 좋냐 하면 네. 아틀레티코인데 여기 가봤자 딱 보니까 몰리나가 네. 거의 못 뛸 때나 한 번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도어티가 오게 된 계기는 뭐 이런 좋은 관계 이런 거보다도 스펜스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임대로 예. 스펜스가 싫다라고 하니까 토트넘에서 야 그러면은 도어티 어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냥 저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예. 그냥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야 그럼 이거 어때? 이렇게. 그렇죠. 막판에 갑자기. 예.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도 급하니까. 예. 아틀레티코도 제가 봤을 때 급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백업용 풀백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올 팀도 없고 네. 그래서 원래 알고 지내던 연락하던 토트넘한테 그럼 너네 안 쓰는 너 포로 데리고 왔으니까 도어티라도 어차피 경기 많이 안 뛸 거니까 가끔 나올 거니까 제가 봤을 땐 토트넘이 먼저 던진 거는 먼저 뭔가. 예. 어찌됐건 흥미로운 건 레길론 도어티가 모두 아틀레티코에 있다. 손흥민 네. 선수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선수들이 아틀레티코에 갔다. 예. 뭐 아직 갔다는 아니죠. 예. 도어티는 알 것 오피셜은 같다. 안 예. 떴으니까. 오피셜은 아닌데요. 어찌됐건 이제 네. 오피셜이 나오면 저희가 또 이제 데드라인 종료 후에 또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준TV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2023년 1월 31일 이적시장 마지막 날 나온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